안녕하세요. 저는 GMS 플렉스 대표 조창모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2025학년도 한성과학고 입시 요강과 추천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보이시는 게 한성과학고입니다. 한성과학고에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입시 요강, 그리고 교사 추천서, 그리고 자기소개서인데요. 이걸 말하기 전에 먼저 경쟁률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한성과학고는 전체 정원이 140명입니다. 그 140명 중에 일반 전형이 80%, 112명이고요. 사회통합 전형은 20%니까 28명이 사회통합 전형이 되겠죠.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 2024년도, 작년까지 최근 3년간의 경쟁률 추이를 살펴보면서 올해 2025학년도는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2학년도에는 110명 모집에 476명이 지원하여 4.25대 1이 되었는데요. 재작년이죠. 2023년도 110명 모집에 620명,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5.54대 1이 됐고요. 작년도에는 597명이 지원해서 5.33대 1로 여전히 막강한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통합 전형인 경우에도 보면 28명 모집을 해서 2022학년도에는 53명이 지원하여 1.89대 1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2.43대 68명이 지원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6명이 지원해서 정확하게 2대 1이 됐네요. 그래서 실제 경쟁률 자체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예측을 해보면 한성과학고의 경우는 올해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겠죠. 왜냐하면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게 되고요. 아무래도 5등급제가 된다면 특목고 가는 것이 내신에 별로 불리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고의 경쟁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의대 입시 때문에 과학고 지원자가 떨어지겠다고 예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과학고 자체는 전기죠. 먼저 원서를 넣고 떨어지면 뒤에 후기인 하나고나 상상고 원서를 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학고 원서를 집어넣는 친구들이 여전히 많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성과학고를 목표로 준비하는 친구라면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말이죠. 자, 다음 볼까요? 자, 요강을 하나씩 봐가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집 정원은 140명 중에 일반 전형이 112명, 사회통합 전형이 28명. 그 외에도 보훈자 자녀 중 교육지원 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 고입 특례 대상자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훈 자녀 중 교육지원 대상자라는 거 꼭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 일반 전형,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외라 하더라도 고입 특례 대상자의 경우에는 만약에 미달이 된다 쳐도 실제 수강하기에 부족하다 싶으면 받지 않습니다. 그런 거 감안해서 지원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지원 자격인데요. 지원 자격은 대부분 중사이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서울 지역에 있는 중사이면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서울 지역에 있는 중사이면 다 되지만 별도의 다른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졸업을 한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는 검정고시를 패스했거나 한 친구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율학교인데요. 이게 중요한 얘기죠. 자율학교라고 해서 전국 단위 모집의 자율학교, 화산고등학교나 화산중이나 서울 삼육중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자율중학교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전 가족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져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세종과학고나 한성과학고에 지원할 수 있어요. 오늘 얘기하는 한성과학고도 그런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 전형은 1단계하고 2단계 두 가지 전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다른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시험을 보는데, 과학고의 경우에는 1단계 때는 출석 면담, 서류를 기반한 출석 면담을 보고, 2단계 때는 시험을 봅니다. 자, 1단계 때는 뭘 준비하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1단계 때는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그러니까 자기소개서하고 교사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걸 토대로 면접을 물어가는 거죠. 약 15분씩 2번 정도 물어보니까 한 30분 물어보는데요. 수학, 과학 선생님이 보통 이제 15분씩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과학 선생님이 더 물어볼 수도 있고 하지만 전체 한 30분 정도의 출석 면담 시간이 있어요. 그동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물어보냐? 그때는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을 지인이가 만약에 실험을 했다고 했는데 거짓말로 네이버 같은 데 베껴갖고 썼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또 교사 추천도 선생님들이 어떻게 추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친구는 정말 훌륭한 친구고 추천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진위 여부, 또 학교생활 기록부에 써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 세 가지 외에도 또 교과 영역이라고 해서 수학에 관련된 내용이거나 또는 과학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치면 이렇게 4가지의 경우 요소를 질문하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1.5배수, 조금 전에 경쟁률이, 한성과학고의 경쟁률이 거의 5대1에서 6대1 가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5배수니까 1단계 경쟁률이 3대1도 훨씬 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3.5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1단계의 출석 면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만 통과가 되면 2단계의 소집 면접은 1.5대1이니까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단계 1.5배수 정원으로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볼까요? 입학 담당관, 입학사정관이죠. 입학 담당관과 지원자의 면담을 통해 제출 서류의 진정성, 검증, 추가 정보 확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생님이 중학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학생이 고등학교에 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받게 되는 거죠. 학생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전부 다 물어보게 되고요. 필요하면 추천서 써준 선생님한테 유선상으로 전화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을 해서 질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학교로 불러다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2단계에서 소집 면접이 되는 거죠. 실제 시험을 볼 수 있는 면접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점수가 반영되어지는지를 또 알아보겠습니다. 과목은 수학과 과학만 반영이 됩니다. 다른 과목이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면 국어나 영어 과목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반영은 수학과 반영되는 게 맞아요. 근데 면접을 들어가게 되면 생활기록부가 있거든요. 그 생활기록부에는 다른 과목들의 성적이 다 보여요. 이렇게 면접을 넘기다 보면. 그러면 만약에 영어가 B가 있으면 영어가 왜 B냐, 국어가 B가 있으면 왜 국어가 B냐 이렇게 물어봐요. 질문을 해서 답변을 잘해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실제 실력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 때문에 B가 된 거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원래 실력이 없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갔더니 둘 중에 하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과목도 잘 봐야 된다는 얘기는 그런 데 나오는 거고 점수 반영은 수학, 과학만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1단계 때죠. 출석 면담 때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가 반영이 되고 소집 면접 때, 그러니까 면접을 또 가서 보게 되거든요. 그때는 3학년 2학기 성적표를 들고 가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성적도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 과거에는 이 3학년 2학기 반영이 안 된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가서 그냥 이 성적이 반영이 안 되니까 대충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관리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번엔 다 반영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적은 수학, 과학이고요. 만약에 없는 경우 어떻게 하냐면 같은 학년의 다른 학기. 그것도 없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다른 학년의 학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적 반영이고요. 세 번째, 사회통합전형이 좀 특이한 건데, 사회통합전형은 1단계 때는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60% 뽑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2단계 때는 그 1단계 떨어진 친구, 기회균등 대상자 지원자 중에 떨어진 친구에다가 사회 다양성 전형의 1순위 애들을 합쳐서 다시 뽑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안 되면은 이제 사회 다양성 전형 2순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회 다양성 전형 2순위가 이제 다자녀 전형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그 3단계, 2단계의 1순위가 미충원 될 때 3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자녀 전형 친구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시험도 못 보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반 전형으로 넘겨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회가 된다면 넣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경쟁률 차원에서.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또 다자녀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정원의 30% 내로 뽑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만약에 1대1이 되어도 정원의 30% 넘는 학생이 지원한다면 딱 30% 다자녀 전형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여기 30% 이내. 보이죠? 30% 이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전형 일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8월 20일 날 원서를 접수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8월 20일 날 원서 접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서 접수하게 되면 이제 출석 면담으로 학교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면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9월 4일부터예요. 그리고 11월 1일까지 거의 한 2달 정도 보는 건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해요.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뭐 준비해야 되냐면 자기소개서 써야죠. 그 다음에 교과 영역 준비해야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추천서 내용 뭔지 분명해야지. 또 그 독서, 생활기록부의 독서 내용 같은 것도 준비해야지.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이번 방학을 정말 알차게 보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소집 면접은 11월 23일 날 실적 가서 시험을 보게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성과학고 자기소개서하고 추천서는 어떻게 작성되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서를 알아보죠. 자, 추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담임 수학이나 과학 선생님들이 쓰는 거고요. 내용 한번 볼까요? 수학, 과학 학습 내용이 타 교과나 실생활에 연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수학이나 과학이 타 교과에 연결한다. 그리고 중요한 학습 개념을 파악하고 서로 연관시켜 생각하고 추론할 능력이 있다. 그리고 수학, 과학에 대한 폭넓은 소양과 관심을 보이고 또래 수준과 다른 차원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가. 시간 계획 우선순위의 설정을 통하여 목표 도달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가. 학습 내용의 질문이 다양한가. 문제 상황의 해결 전략을 탐색하고 여러 가지 지식과 방법을 이용하여 해결하는가. 쭉 보시면 마지막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최우수가 되어져요. 1% 이내 최우수가 되려면 과연 어떤 친구가 최우수가 되는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서에 어떻게 하면 최우수가 되는가 내용을 한번 사례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학과학의 학습 내용이 타 교과나 실생활에 연관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한 경우에는 지원자가 화학에서 배운 산염기 중화 반응을 실생활의 활용 사례로 설명할 때
배수구 청소에 사용되는 베이킹소다 있잖아요. 그리고 식초의 중화 반응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이를 통해 주변 친구들에게 화학을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했다.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최우수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학습 개념을 파악하고 서로 연관시켜 생각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경우도 물리나 수학 개념을 연결하여 벡터의 성질을 설명하면서 물리 수업에서 배운 힘과 합성, 수학에서 배운 벡터의 덧셈을 통합하여 보다 깊은 이해를 주었다. 수학에서 벡터는 고등학교 과정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또 시간 계획, 또 우선순위 설정을 통하여 목표를 도달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가에서는 지원자가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할 때 주간 계획을 세우고 매일 목표를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 덕에 프로젝트 마감일 전에 과제를 완성하고 높은 점수를 받는다. 이렇게 내용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성과학고 추천서 인성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학급에서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신의 능력을 친구에게 기꺼이 나눠주려고 한다. 주변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조적으로 행동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다. 등의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최우수를 받을까요?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볼까요? 자, 볼게요. 자, 학교에서 소외되거나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자는 전학생이 학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줬고, 그 학생이 학급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른 친구에게 소개해주고 원활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줬다. 뭐 점심도 같이 먹었다 할 수 있겠고요. 또 자신의 능력을 친구에게 기꺼이 나눠주려고 한다. 지원자는 수학 과목에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고 방과 후에 자발적으로 수학 공부 모임을 조직하여 친구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개념을 설명해 주었다. 이를 통해 친구들이 학업 성취도가 향상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협조적으로 행동하는가에서는 지원자는 축제 준비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의 작업도 돕는 데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여 함께 목표를 달성해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행사를 이뤄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추천서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한성과학고의 자기소개서 양식은 4가지가 되는데 그것도 한번 봐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과학고의 자기소개서는 1번이 재학기간 중에 과학 분야에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탐구활동과 자기주도 학습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2번은 재학기간 중에 수학과학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탐구활동과 자기주도 학습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수학과학이 1번하고 2번이 된 거고요. 3번이 배려네요. 인성. 지원자가 그 중학기간 중에 나눔, 배려, 협력, 갈등과 리더십을 성공한 사례를 밝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라 라고 하는 것이 3번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있는 진로 계획이나 진로 탐색 활동이 4번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한성과학고에서는 이 앞에 있는 1번과 2번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수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탐구한 활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를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과학 같은 경우에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뭐냐라고 하면 탐구 활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리학자였다면 위치 에너지나 속력에 대한 역학적 위치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실험하고 탐구하는 거. 화학자였다면 앙금 반응이나 화학 실험실 같은 내용들을 하는 거. 그리고 수학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피보나치 수열을 연구한다든지 2차 함수나 다른 1차 함수에 대한 내용들을 연구해 본다거나 본인 스스로 탐구한 거죠. 그런 내용들을 연구하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배웠다면 사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될지 고민해 봤다거나 삼각형의 내심이나 외심이 왜 한 점에서 만나는지 고민했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인성은 친구들을 가르쳐 주거나 배려하거나 협력을 했던 부분들도 한 가지 요소가 되겠고요. 어떤 요양원에 가서 활동한 것도 한 가지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마지막에 있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했던 진로 탐색 활동, 그리고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진로 탐색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로 실제 우리가 그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활동들, 만약에 천체 물리학자라고 한다면 천문대도 가본다거나 과학관을 가본다거나 관련된 책을 좀 읽는다거나 달의 위상을 관찰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다 진로 탐색 활동이 되겠죠. 그리고 진로계 앞으로 그 졸업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천체 물리학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블랙홀의 비밀을 밝혀본다거나 세른에 가서 뭔가 역할을 한다거나 라고 하는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진로 계획에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1번 과학 분야의 자기주도 학습한 거, 수학에 했던 자기주도 학습한 거, 인성, 진로 탐색 활동과 진로 계획에 맞춰서 해준다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실제 출석 면담, 한성과학고에서 출석 면담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 소집 면접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문제를 직접 풀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조창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